중2, 중3, 고1 공부의 모든 것 뽕쌤 TV. 안녕, 중2, 중3, 고1 친구들, 뽕쌤TV에 온 것을 환영해. 쌤은 뽕쌤TV의 뽕기쌤이야. 우리 중2, 중3, 고1 친구들, 작년 2020년에 이어 2021년 지금까지 너무 길어진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온라인 수업만 받으려니까 더 지루하고 힘들지? 중2는 중학교 입학하자마자 날벼락을 맞아버렸고, 중3이나 고1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 생활이든 공부든 그냥 다 엉망이 돼버린 친구들 많을 거야. 이런 상황이 언제쯤이면 끝날 수 있을까? 올해 끝날지 내년이 될지 아니면 더 오래 지속이 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공부는 계속되어야 하지.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 친구들 중에는 공부 루저가 돼버린 친구들도 있고 루저 예약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런 친구들 중에 루저가 되고 싶어서 된 친구가 누가 있겠어? 그렇지 않니? 누가 공부 못하고 싶고 누가 점수 개판으로 받고 싶겠어? 애초부터 루저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친구들은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에 봉규쌤이 손모가지 걸어. 자, 서두는 이 정도로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봐. 본론으로 가기 전에 뽕쌤TV 채널에 대해서 한마디 하자면 뽕쌤TV는 중2, 중3, 고1 친구들의 내신을 위한 공부법만을 전문으로 하는 채널이야. 고2, 고3들의 내신이나 수능 공부는 다루지 않아. 특히 고1 친구들, 고1은 대학 입시를 위한 전쟁이 시작된 거 다들 잘 알지? 고1 친구들은 뽕쌤TV를 통해서 내신 공부에 필요한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기를 바래. 중2, 중3도 마찬가지. 중학교 때 기본기를 다져놔야 고등학교 와서 생고생 안 하게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공부의 기본기 10가지 중에 첫 번째, 공부는 뭐니? 공부가 뭘까? 공부는 배우고 익히는 게 공부다라고 하는데 그 정의가 여러분들의 현실 공부에 맞는 말인지 어쩐지 알아보고 공부가 뭔지 공부의 정의를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봐. 그럼 시작해볼까? 먼저 중2, 중3, 고1 친구들 공부가 뭘까? 깊게 생각해 본 친구들이 있을까? 거의 없어. 초딩부터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 공부라는 놈의 정체가 뭔지 배우고 익힌다는 공부의 정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친구들 사실 거의 없지 않니? 왜 없어? 그런 생각할 이유가 없잖아. 학교 수업이든 온라인 수업이든 듣고 끝나면은 학원 과외를 하든 독서실을 가든 또 공부하고 맨날 그놈의 공부를 끼고 사는데 공부가 뭘까? 뭐 그딴 생각까지 해야 돼. 그딴 생각보다는 오히려 공부가 인생의 전부냐? 공부 같은 거 안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되는 게 공부지. 공부가 뭘까를 생각한다? 웃기는 짬뽕 같은 이야기 하들들들 말라 그래. 그런데 그 웃기는 짬뽕 같은 소리 공부가 뭘까를 뽕규쌤이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또 뭘까? 아주 간단해. 여러분들 공부의 기본이기 때문이야. 중2, 중3, 고1 친구들 우리가 살면서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말 많이들 하고 또 많이 듣지? 기본이 뭐야? 기초가 되는 밑바탕을 기본이라고 해. 여러분들 공부의 기본, 밑바탕이 되는 기본 중에 기본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에 대해서 공부하는 놈이 뭔지 그래도 뭘 좀 아는 게 기본 아니? 우리 친구들 중에는 학원 과외도 하고 나름대로 열공, 낙공, 빠공 하는 친구들도 많아. 그런데 그렇게 나름대로 한다고 하면서도 성적은 맨날 거기서 거기고 올라도 찔끔 오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왜 나름대로 한다고 한 노력이 뒤통수를 까고 배신을 때리는 걸까? 그런 친구들은 내가 한 노력이
과연 기본에 충실한 건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니? 봉규쌤이 여러분들 공부를 지켜보면 공부 졸라 잘하는 5%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95% 절대 다수의 친구들이 가장 소홀히 여기는 게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안 해. 그냥 되는 대로 꼴리는 대로 해. 초등학교에서 하던 그대로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시계불알처럼 수업 듣고 학원 가야 하고 문제 풀고 숙제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행위 자체를 공부라고 생각하고 막연하게 그냥 해. 그렇게 하는 게 진짜 공부고 기본에 충실한 공부일까? 천만에 그건 그저 공부하는 행위에 불과한 거야. 공부하는 행위 자체가 공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막연히 공부하는 게 95%의 절대 다수 중2, 중3, 고1 친구들의 모습인 거야. 그러면 공부의 정체가 뭐길래 봉규쌤이 여러분들에게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다, 막연하게 한다라고 어그로를 끌고 있는 걸까? 공부의 정의를 보면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게 공부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게 다지. 우리 친구들도 공부 그러면 떠오르는 게 배우고 익히는 게 공부다. 다들 이렇게 알고들 있지 않니?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현실 공부가 배우고 익히기만 하면 되는 공부야? 그게 여러분들의 현실 공부야? 절대 그렇지 않잖아. 중2, 중3, 고1 친구들의 현실 공부는 시험 쳐서 성적을 얻어야 하는 공부.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오로지 성적 하나로 잘하고 못하고를 판단해버리는 그런 공부잖아. 배우고 익히긴 뭘 배우고 익혀. 배우고 익히기만 하면 끝나는 공부가 아닌 거야. 시험 쳐서 성적 잘 받아야 하는 게 여러분들의 현실 공부잖아. 시험 쳐서 50점 나와봐. 아주 망해도 폭망한 루저. 7, 80점대 나와도 그냥 똑같이 루저 취급받지 않니? 점수가 깡패고 A등급, 1등급 받는 점수 기계가 되라고 강요당하는 게 여러분들 현실 공부인데 이건 너무한 거 배우고 아니냐고. 익히는 게 공부다? 웃기는 개소리 하들덜덜 말라 그래. 취미로 하거나 내가 좋아서 하는 공부라면 당연히 배우고 익히는 게 맞겠지. 자, 그러면 공부의 정의를 현실 공부에 맞게, 여러분들 현실 공부에 맞게 다시 정의해봐야 하는 거 아니니? 봉규쌤이 여러분들의 현실 공부를 다시 정의해볼게. 공부란 학교 수업에서 배운 교과 지식, 배워서 알게 된 것들을 잘 정리해서 내 뇌 속에 잘 저장하고 시험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 현실 공부의 정의다라고 정의할게.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지 않니? 공부를 그저 배우고 익힌다라는 막연하고 포괄적인 정의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 공부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정의야. 그런데 봉규쌤이 이야기한 현실 공부의 정의 안에는 몇 가지 숨어있는 의미들이 있어. 어떤 의미가 숨어있는지 알아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현실 공부의 정체가 뭔지 더 잘 알 수 있겠지? 먼저 학교 수업에서 배운 교과 지식이라는 말, 이 말의 의미부터 들여다보면 이 말의 의미는 공부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학교 수업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걸 의미해. 여러분들 공부의 출발은 과목쌤들의 교실 수업이나 온라인 수업을 이해하는 게 무조건 먼저지. 과목쌤들의 수업이 이해가 안 되면 공부고 나발이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 수업에서 배운 게 이해가 안 되면 공부를 할 수 있니? 그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이해가 안 됐는데 어떻게 공부가 시작이 되겠어? 학교 수업의 이해가 공부의 시작점이고 출발점이다라는 이야기가 학교 수업에서 배운 교과 지식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인 거야. 그러면 그 다음 말 배워서 알게 된 것들을 잘 정리해서라는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리의 중요성이 담겨 있어. 정리의 중요성? 봉규쌤이 배워서 알게 된 것들을 잘 정리해서라는 말에
왜 정리의 중요성이 담겨 있다고 할까?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이해한 교과 지식들을 제대로 정리해 놓지 않으면 지식의 파편화가 되기 때문이야. 지식의 파편화? 아주 고급진 말이지. 쌤이 원래 이렇게 고급진 말, 고급스러운 말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결론은 개똥이다를 좀 있어 보이라고 표현한 거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리 안 하면 결론은 개똥이다. 이런 이야기를 정리 안 하면 지식의 파편화가 된다라고 한 건데, 예를 들어 동네 편의점이나 마트를 가면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걸 항상 볼 수가 있지. 잘 정리되어 있으면 뭐가 편하니? 찾기가 쉬워져. 뭐가 어느 구석탱이에 있는지 금방 눈에 띄고 찾아내기도 쉽지가 않니? 그런데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 안 해놓고 개판으로 여기저기 늘어놓고 뒤적여 놓으면 찾아내기가 쉬울까? 온갖 쓰레기가 한데 뒤적여 있는 쓰레기통 속이나 쓰레기더미 속에서 뭔가를 찾아내야 한다면 당연히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다들 잘 알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걸 보면 개쓰레기나 다를 바 없는 정리를 해. 중2, 중3, 고1 친구들이 대부분 하는 교과서 필기를 보면 수업 시간에 과목쌤이 중요하다고 한 거 핵심이나 추가 설명 이런 거 죄다 교과서 여기저기에 밑줄 긋고 별표 표시하고 끄적거려 놓고 포스트잇 닥치닥치 붙여놔. 이렇게 해놓고 따로 노트 정리를 할까? 절대 안 해. 그냥 이러고 말아. 그런데 교과서에다 이렇게만 해놓고 따로 정리를 안 하면 나중에 복습할 때 교과서 들여다보면서 핵심이 뭔지 중요한 게 어느 구석에 있는지 한눈에 구분해내고 찾아내기가 쉬울까? 개똥이나 쉽겠다. 결론은 개똥인 거야. 지식의 파편화라는 이야기는 지식들이 여러 조각들로 파편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걸 말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끄적거려 놓기만 하고 따로 정리를 안 해놓으면 교과서에 끄적거려 놓은 것들은 파편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지식이 되고 교과서는 쓰레기통, 쓰레기더미가 되고 말아. 왜 봉규쌤이 지식의 파편화니 뭐니 하면서 고급진 말까지 섞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써놓은 걸 쓰레기라고 하는 건지, 그 이유를 다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다른 강의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 진짜 정리 잘해놓은 걸 한번 보면 왜 개쓰레기 같은 정리라고 하는지 비교가 되지 않겠니? 중2, 중3, 고1 친구들, 지금 보고 있는 이 노트 어때 보이니? 정리의 차원이 여러분들과는 완전 안드로메다 아니니? 차원이 달라. 잘 정리해서라는 의미는 이렇게 정리하는 걸 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걸 구조화시켜서 정리한다라고 하는데, 구조화라는 말 처음 듣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건 또 뭔 고급진 말일까? 구조할 때 신는 신발이 구조화야 뭐야? 당근 아니야. 구조화의 의미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한데 모아서 한눈에 보기 편하게 만드는 걸 구조화라고 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노트는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다 한데 모여 있지? 제목과 함께 요약된 핵심들이 모두 다 함께 모여 있으니까 한눈에도 보기에 편해. 마치 편의점 정리와도 같지 않니? 배운 것들을 잘 정리해서라는 말에는 이렇게 한눈에 보기 편한 정리다운 정리가 돼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야. 그러면 왜 이런 정리가 돼야 할까? 구조아니 뭐니 어려운 말 섞어가면서 이런 정리가 돼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정리가 중요한 이유는
그 다음 말, 내 뇌 속에 잘 저장하고 라는 말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야. 여러분들은 수업에서 이해한 것들 중에는 과목쌤들이 중요하다고 한 거나 핵심, 시험에 나온다고 한 것들, 이런 것들은 모조리 다 닥치고 암기하지 않으면 안 되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기억하려면 그냥 아닥하고 암기하면 기억이 제대로 잘 되니? 그럴 리 없어. 암기한다고 기억이 다 잘 되면 누구나 다 공부 잘하고 잘할 수 있게? 우리 인간은 망각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싹 다 까먹고 말아. 전날 수업 시간에 배운 것들을 지금 머릿속에서 한번 떠올려 봐봐. 과목쌤들이 한 이야기들이 토시 하나까지 안 틀리고 싸그리 다 기억날까? 천만에 아무리 머리 좋은 천재라도 전날 수업 시간에 과목쌤이 한 이야기가 토시 하나까지 모조리 다 생각날 리가 없는 게 사람의 기억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 까먹으려고 복습할 때 교과서 들여다보면서 중요한 핵심이나 요점 같은 걸 쓰면서 외우든 중얼거리면서 외우든 암기 방법을 동원해서 사용해서 암기하잖아. 그런데 그렇게 암기를 해놔도 며칠 지나면 어떤 건 또 다 까먹어버리고 말지. 하지만 이렇게 구조화시켜 제대로 정리한 다음에 복습을 하면 이상하게, 아주 요상하게 체계적으로 기억하기가 쉬워지고 또 기억이 훨씬 오래가게 돼. 제대로 된 정리가 여러분들 기억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데 왜 정리가 기억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걸까? 비교해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노트와도 한번 비교해봐. 자, 어느 쪽이 더 기억하기 쉬워 보이고 훨씬 더 오래 남을 것 같니? 봉기쌤이 굳이 이야기 안 해도 구조화시켜 정리해 놓은 게 왠지 모르게 더 쉬워 보이고 더 오래 갈 것 같아 보이지 않니? 실제로도 그래. 이렇게 정리다운 정리, 제대로 된 정리를 해놓으면 기억을 도와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정리를 아주 소홀히 하고 숨 엉터리로 해. 교과서에 이런 식으로 끄적거리는 식의 정리로 끝나버리면 기억하기도 쉽지 않고 또 기억이 됐다고 해도 쉽게 까먹고 말아. 중2, 중3 그리고 고1 친구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해야 하는 이유는 봉기쌤이 주절주절 떠들지 않아도 그 중요성과 이유를 너무나 잘 알지? 시험 잘 보려면 수업에서 배운 교과 지식들이 내 뇌 속 어딘가에 정교하게 저장되어 있어야 하는데 제대로 정리도 안 하고 교과서에 끄적거려 놓은 거 보면서 복습하다 보면 앞에 거 보고 난 다음에 뒤에 거 보면 앞에 있는 게 잘 생각이 안 나고 복습하면서 기억하긴 기억한 것 같은데 뭔가 자꾸 헷갈리잖아. 이러고 시험 보면 어떤 문제는 머릿속이 하얘지고 알쏭달쏭하지 않니? 보긴 본 것 같은데 생각이 날 듯 말 듯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건 복습할 때 기억했던 것들이 정교하게 저장되지 못했기 때문이야. 배운 것들을 잘 정리해서 내 뇌 속에 잘 저장하고라는 말의 의미는 정리를 잘 해놔야 하고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내 뇌 속에 잘 저장할 수 있다 라는 의미가 숨어 있는 거야. 정리가 기억을 잘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그 다음 말 시험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숨어 있는 의미는 또 뭐가 있을까? 제대로 된 인출 연습, 시험 보기 전 문제 풀기를 잘 해둬야 한다라는 의미가 숨어 있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잘 풀려면 복습하면서 예상 문제를 풀어보는 게 순서지. 시험 보기 전에 자습서 문제나 예상 문제를 하나라도 풀어보게 되잖아. 왜 예상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왜긴 왜야? 시험 문제를 더 잘 풀기 위한 예행 연습, 인출 연습을 해보는 거잖아.
인출이란 끄집어낸다라는 말인데 뇌 속에 저장된 교과 지식들을 끄집어내서 문제에 적용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는 걸 인출연습이라고 해. 인출연습은 여러분들 공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공부 모습을 들여다보면 중2, 중3, 고1 친구들뿐만 아니라 고2나 심지어 고3까지도 시험을 대비한 문제풀이 인출연습을 제대로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중2, 중3, 고1 친구들 인출연습을 지켜보면 문제만 많이 풀면 장땡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만 열나 많이 풀어보거나 학원에서 내준 예상 문제만 의지해서 풀어보는 친구들이 거의 태반이야. 그리고 문제 푸는 것도 보면 한 번만 달랑 풀고 답지 맞춰보는 걸로 끝이야. 제대로 된 인출연습? 뭐 그딴 거 신경 쓰는 것보다 문제 하나라도 더 많이 풀어보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착각해. 중2, 중3, 고1 친구들 좋은 성적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지. 여러분들이 초딩 때나 중학교에서 그냥 하던 대로 문제풀이하고 시험을 보면 그 대가가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 제대로 된 인출연습이 뭔지를 봉기쌤이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하려면 또 주절주절 한참을 떠들어야 하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다른 강의에서 따로 이야기하도록 하고, 공부의 정의, 마지막 말, 시험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제대로 된 인출연습이 필요하다를 끝으로 봉기쌤이 여러분들의 현실 공부에 맞게 표현한 공부의 정의에 숨어있는 의미들이 뭐가 있는지 지금까지 간략하게 들여다봤는데, 쌤이 말한 공부의 정의 속에 숨어있는 의미들이 말해주고 있는 게 뭘까? 여러분들 공부에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것들 아니니? 현실 공부의 기본 중에 기본인 수업의 이해가 숨어있고, 정리가 숨어있고, 기억이 숨어있고, 시험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인출연습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문제풀이 연습이 필요하다가 숨어있는 거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공부의 기본 중에 기본인 거잖아. 공부를 한다, 정의한다는 이런 기본을 안다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니? 봉기쌤이 여러분들 공부가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공부고 공부하는 행위에 불과한 공부다라고 이야기한 게 여기서 드러나지? 쌤이 관종처럼 어그로 끌어보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 거야. 봉기쌤이 말한 공부의 정의에 숨어있는 의미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현실 공부, 성적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그런 공부의 정의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 자, 이번 시간 봉기쌤이 중2, 중3, 고1 친구들의 현실 공부의 정의를 학교 수업에서 배운 교과 지식, 배워서 알게 된 것들을 잘 정리해서 내 뇌 속에 잘 저장하고 시험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어. 봉기쌤이 정의가 배우고 익히는 게 공부다라는 포괄적이고 막연한 정의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그 안에 담긴 의미들이 훨씬 더 현실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숨어있는 의미들을 들어보니까 공부가 뭔지 살짝 감이 오진 않니?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살짝 감만 잡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쌤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다시 짧게 요약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 중2, 중3, 고1 친구들의 현실 공부는 그냥 막연히 배우고 익히기만 하는 공부가 아니라 시험 보고 성적을 얻어야 하는 공부, 성적만으로 결정짓는 공부가 여러분들의 현실 공부다. 그런 공부는 학교 수업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이해한 것들을 제대로 정리해야 하고, 정리한 것들을 바탕으로 내 머릿속에 잘 저장한 다음 제대로 된 인출 연습을 한 뒤에, 문제풀이 연습을 한 뒤에 시험에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 공부에, 여러분들 현실 공부의
진짜 정의고 공부라는 놈의 정체다. 중2, 중3, 고1 친구들, 여러분들이 공부 루저가 되기 싫으면 꼭 알아야 할 공부 이야기 10가지 중에 첫 시간, 공부, 너 뭐니? 공부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 어려운 거 별로 없지? 다음 시간에는 10가지 중에 두 번째, 공부가 어떻게 해서 공부가 될까? 공부가 어떻게 해서 공부가 되는지 원리와 공부가 되는 원리와 과정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봐. 다음 시간에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나. 안녕.